안녕하세요. 대운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에 시든 화분 하나쯤 방치해 두고 계신가요? 보기엔 그냥 마른 식물일지 몰라도 풍수에서는 이걸 집안 기운을 말려버리는 저주라고 부릅니다. 풍수적으로는 이런 식물들로 인해 돈이 새고 인복이 떠나고 건강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데요. 지금부터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행운과 대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식물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외형상 보기엔 멋지고 관리도 쉬운 식물이지만 풍수에서는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인장의 가시 때문입니다. 이 가시는 날카롭고 뾰족한 기운을 만들어 주변 사람 간의 갈등, 트러블, 심지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 같이 가족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외부, 베란다, 출입문 근처처럼 밖으로 향하는 공간에 두면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위치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날카로운 것, 뾰족한 것에서 살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살기는 사람의 기운을 흐트리고 안정과 조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간주되죠. 선인장은 자연 상태에서 강한 생존력을 가진 식물이지만 그 생존 수단은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풍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갈등을 유발한다. 가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드러운 기운을 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어 가족 간, 연인 간, 친구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불안과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선인장의 뾰족함은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집안의 편안한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광의 살과 연결됩니다. 이는 사고, 다툼, 상처를 뜻하는 기운으로 날카로운 물건이나 가시식물은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인장은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의 소통과 휴식이 중요한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선인장은 사막과 같은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습도, 온도, 공기의 흐름 등도 기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봅니다. 선인장은 수기의 부족으로 연결됩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운과 감성, 인간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선인장은 물 없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물의 기운이 부족한 식물로 여겨지며 이는 곧 재물운이 마르는 것과 연결됩니다. 선인장은 대개 단독으로 외롭게 존재하며 뿌리를 넓게 뻗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는 사람 간의 유대감 저하, 가족의 단절 등을 상징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인장은 잎도 없고 꽃도 드물며 전체적으로 생기보다 정적이고 음적인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생기 넘치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풍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각 공간마다 적절한 기운이 있다고 보며 그 기운에 맞는 인테리어가 중요합니다. 선인장이 침실에 있을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부부운이 저하하여 부부싸움과 갈등이 증가합니다. 거실에 있을 경우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해지며 손님을 불편하게 하여 사회운이 저하됩니다. 집 전체의 공간 중심 에너지가 왜곡되며 특히 현관에 있을 경우 기운의 유입을 방해합니다. 현관과 창가, 문 옆에 뾰족한 식물이 놓이면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막거나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라고 전통 풍수는 강조합니다. 풍수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흐름, 색상, 형태가 모두 에너지 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선인장은 대부분 짙은 초록색에 불과해 공간의 밝기와 생동감을 줄일 수 있고 색채가 단조로워 생기가 부족합니다.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아 조화로운 곡선의 미학을 해치며 형태가 폐쇄적이고 위협적입니다. 공기 중 습도 조절, 산소 방출 능력은 다른 식물보다 떨어지며 공기 정화 효과가 약합니다. 즉 공기 정화 식물인 스파티필름, 고무나무, 아이비, 테이블 야자 등에 비해 풍수적인 장점이 거의 없다고 여겨지며 오히려 공간의 균형을 해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선인장이 반드시 나쁜 식물인 것만은 아닙니다. 풍수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조건은 장소, 크기, 관리 상태,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 한쪽 끝, 외부인 출입이 많은 공간에 두면 외부의 부정한 기운을 차단하는 방어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방향인 현관 바깥쪽에 두면 외부의 살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습하고 탁한 기운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화장실 근처에 두면 기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선인장은
주기적인 관리와 적절한 배치가 필수입니다. 말라 죽은 선인장은 오히려 더 강한 아군을 부른다고 믿기도 하니 반드시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분 하나 있으신가요? 어떤 식물인지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식물은 덩굴 식물입니다. 아이비, 필로덴드론처럼 덩굴성 식물은 공간을 멋스럽게 꾸며주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흐트리는 식물로 분류됩니다.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고 안정감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은 정신적인 혼란, 우울감,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 방이나 공부방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덩굴이 늘어져 있으면 재물운이 아래로 흘러나간다는 해석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의 형태, 성장 방식, 기운의 흐름 등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덩굴 식물은 다른 식물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즉, 스스로 자립하지 않고 무언가에 기대어 자라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줄기가 얽히고 길게 뻗어나가죠. 이런 형태는 풍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덩굴 식물은 반드시 다른 구조물에 의지해 자랍니다. 이는 인간 관계나 운세에서 자립성 부족, 의존성 증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줄기가 복잡하게 뒤엉키고 꼬이는 모습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 얽힌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상징합니다. 어디든 틈만 나면 자라 들어가는 침투하는 성질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흐트리고 침범하며 통제를 벗어나는 기운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풍수에서는 덩굴 식물을 정체성과 경계를 흐리는 존재로 봅니다. 집안에 덩굴 식물이 많을수록 기운이 어지럽고 가족 구성원의 삶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여겨집니다. 풍수에서는 공간마다 기가 순환하며 이 기운이 막히거나 얽히면 곧 삶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덩굴 식물은 이런 기운의 흐름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잡기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고 여깁니다. 덩굴은 보통 낮게 늘어지거나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간을 좁게 만듭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기의 흐름과 기의 순환을 막고 침체된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쪽은 건강운을, 남쪽은 명예운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덩굴 식물이 놓이면 해당 기운이 얽히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기가 증가합니다. 덩굴 식물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그늘진 환경에서 잘 자라기도 하며 이는 공간에 음기를 불러들이고 우울, 불면, 감정 기복 등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런 이유로 풍수에서는 덩굴 식물을 실내 공간에 장식용으로 많이 두는 것 자체를 경계합니다. 덩굴 식물이 상징하는 얽힘, 의존, 복잡성은 풍수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 간 불화 유발, 연인 또는 부부 간의 소통 단절, 외부 인간관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오해 또는 이간질 등을 암시합니다. 덩굴이 뒤엉키는 모습은 말이 꼬이거나 생각이 엇갈리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런 식물이 거실, 침실, 현관 근처에 있을 경우 사람 간의 기운이 서로 어긋나고 멀어진다는 풍수 해석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은 맑고 곱게 흐르는 기운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덩굴 식물은 줄기와 잎이 무질서하게 얽혀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거나 흐리게 만든다고 봅니다. 특히 덩굴 식물이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재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관문 근처에 있다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재물은 방위 동남쪽에 있다면 재물의 기운이 얽히고 약화됩니다. 화장실 근처에 있다면 이미 기가 탁한 곳인데 덩굴 식물이 있으면 잡기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풍수에서는 덩굴이 길게 늘어지고 방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수록 더 강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덩굴의 형태가 감정적 혼란, 우울감과 무기력이 연결되어 감정의 흐름이 얽히게 됩니다. 어둠과 음기, 침투 이미지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무의식적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감정은 공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에게 누적되어 정서적 고립이나 우울감, 가정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덩굴 식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의 건강 상태, 크기, 위치 방향성 등을 조화롭게 조절한다면 덩굴 식물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좋은 경우는 외부 벽면에 식재된 담쟁이 덩굴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양기를 막고 겨울에는 벽을 보호해 기온 조절이 가능하지만 단 내부로 침투하거나 벽 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작은 크기의 공중에 배치하는 행잉 플랜트를 욕실 구석과 같은 곳에 배치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운 순화 효과가 있습니다. 벽면을 따라 깔끔하게 정리된 반듯하게 정돈된 덩굴이 있을 경우 기운의 흐름이 오히려 매끄러워집니다. 덩굴 식물 사용 시 풍수적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줄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잘라내세요.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말라버리면 즉시 제거하세요. 바닥으로 늘어뜨리기보다는 위로 올려 배치하세요. 거실 한가운데, 침실 머리맡, 현관 입구에는 두지 마세요.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된 덩굴 식물은 자연 속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나쁘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덩굴 식물이 집안에 있으면 집이 망한다는 속설은 기운의 얽힘, 혼란, 통제 불가능성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전통 풍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특히 인간관계, 재물운, 정서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되며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배치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식물은 마른 식물 또는 시든 식물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었거나 시들어버린 식물을 계속 집안에 두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풍수라고 여겨집니다. 죽은 식물은 음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 집안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건강운과 재물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시들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엔 바로 치우고 새롭게 생기 있는 식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관 근처나 안방에 죽은 식물을 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풍수지리는 공간의 형태와 배치를 통해 기의 흐름을 다스리고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동양의 전통 철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생기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존재가 뿜어내는 활력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매개체로 간주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성장, 번영, 발전, 맑은 기운의 순환, 자연과 조화로운 삶과 같은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마른 식물이나 시든 식물은 그 반대입니다. 생명을 잃은 존재이기에 그 자체로 죽음, 쇠락, 정체, 질병과 같은 부정적인 기운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기운의 흐름을 막고 공간을 죽은 기운으로 채우게 됩니다. 시들고 마른 식물은 정체되고 탁한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식물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 흐름을 왜곡시킵니다. 양기를 막고 음기를 끌어들이며 밝고 활기찬 공간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음습하고 정적인 기운이 주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리된 공간이라도 마른 식물 하나로 인해 그 방의 전체 기운이 정체되고 혼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사기가 발생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물체는 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이 침실에 있을 경우 부부운 저하, 소외감, 잠재된 분노가 커질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식물은 질병이나 체력 저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어린이 방, 노인 방, 환자 방에 마른 식물이 있으면 건강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병든 기운은 기운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동남쪽은 풍수에서 재물운과 관련된 방향인데 이곳에 마른 식물이 있으면 재물의 흐름이 끊어진다고 해석합니다. 마른 식물이 현관, 사무실 책상, 거실 중심 등에 있을 경우 사업 기회가 줄고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지출이 늘어난다고 전해집니다. 마른 식물은 다음과 같은 죽음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든 식물은 쇠퇴의 기운을 뜻하므로 푸른 잎은 성장과 번성을 의미하지만 노랗고 마른 잎은 생명력의 끝자락을 상징합니다. 마른 식물은 노화, 상실, 쇠퇴를 의미하므로 집에 두면 그 에너지가 집 전체에 스며들게 된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유사한 것끼리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즉, 마른 식물이 내뿜는 죽은 기운은 질병, 불운, 죽음, 고립 등의 부정적인 사건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민속적 해석에서는 시든 식물이 있는 집은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음기 가득하고 생명력이 없는 공간을 좋아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징적 이야기지만 풍수적으로는 그만큼 시든 식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마른 식물의 풍수적 해악을 피하려면 애초에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필요시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식물 하나가 집 전체의 기운을 망친다고까지 말합니다. 풍수적으로 식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 잎, 마른 줄기는 바로 제거하세요. 일부 잎만 시들었더라도 기운이 흐려지기 때문에 바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가 말라버린 경우 즉시 폐기하세요. 만약 죽은 식물 대신 인공식물은 괜찮을까요? 일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풍수에서는 가짜 생명력은 진짜 기운을 만들지 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생생한 실제 식물이 낫다는 관점이 많습니다. 풍수적으로 마른 식물은 단순히 보기 안 좋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장악하는 기운의 흐름,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심리, 건강, 재물,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됩니다. 생기 없는 식물은 결국 집 전체의 생기를 떨어뜨리고 집안 분위기를 침체시키며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상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에 식물이 있다면 잘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시들었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 정리 이상의 기운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행위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식물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기운을 살짝씩 무너뜨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든 식물 하나 치우는 것, 작은 행동이지만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모두 대박 터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운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